지난 4월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무장 드론과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건국 이래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드론이 이스라엘의 레이더망을 교란한 사이에 미사일로 방어망을 뚫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중 99%를 요격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 아니었습니다. 4월 1일,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는데 이때 이란 혁명수비대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다마스쿠스 폭격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공습을 끝으로 더 이상의 보복은 없을 거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4월 18일, 이번엔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갈등을 일으키게 된 배경과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사실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란이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흔히 이란을 아랍 국가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란과 아랍 국가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랍 국가는 아랍어로 말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의 국가를 말합니다. 아랍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등 총 22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같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다는 것 외에는 아랍 국가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란인은 아랍어를 쓰지 않고 파르시라는 전혀 다른 언어를 씁니다. 인종도 유럽인에 더 가까운 아리안족입니다. 게다가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랍 국가가 수니파인 것과는 다르게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정식 후계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나뉘었는데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만을 후계자로 인정하는 반면에 수니파는 누구든지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0세기 초 이란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많은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 나라가 이란에 진출했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1953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란의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크가 석유를 국유화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한 영국과 미국이 쿠데타를 도와 그를 실각시켰습니다. 그에 이어 팔라비 황제가 26년간 이란을 통치하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팔라비 황제는 적극적으로 서구화 정책을 펼쳐서 서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팔라비 황제의 통치하에서 이란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여자들이 히잡으로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규제도 없어서 자유로운 복장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란의 사진을 보면 오늘날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너무 세속주의를 추구해서였는지 팔라비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1948년 중동 한복판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유대인 국가가 건국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는 물과 기름 같아서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국과 함께 주변 아랍 국가를 상대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란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했을 때만 해도 이란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이슬람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1970년대 이란은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에 석유를 수출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1979년에 있었던 이란 혁명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린 호메이니 정권은 신정주의 국가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신정주의는 이슬람 종교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세속주의를 부정합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슬람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호메이니 정권 하에서 심각한 인권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히잡을 착용해야 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한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이란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슬람 세계의 적으로 지목하면서 서방 세계와 척을 지게 됩니다. 호메이니는 이스라엘이 팔라비 정권을 후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잡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란은 이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앙숙이 된 데에는 종교적인 면도 있지만 지정학적인 이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우방인 미국에 대한 증오심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이란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무장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영어로 대리인이란 뜻인 프록시라 불립니다. 서방에서는 이들 대부분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록시로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있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저항 운동으로 주로 가자 지구에서 활동합니다. 작년 10월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공격해서 그 난리를 일으킨 것도 바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의 목적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파괴하면서 하마스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보다 더 큰 위협은 헤즈볼라입니다. 1982년에 등장한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를 거점으로 하면서 이스라엘 북부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폭 테러의 원조로도 유명한 헤즈볼라는 다른 무장 단체에 자폭 테러 전술을 전수하는 악명 높은 단체입니다. 하마스가 주로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하는 반면에 헤즈볼라는 미국인을 목표로 삼아서 지금까지 죽인 미국인만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헤즈볼라의 군사력은 하마스를 압도합니다. 헤즈볼라의 병력은 약 2만에 달하며 1982년과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도 헤즈볼라에 크게 고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이란의 프록시는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의 슬로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예멘에서 3,000km 떨어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도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슬람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반이스라엘, 반미 운동의 진원지는 이란입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슬람 무장단체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부대가 1,200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이 공격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명백히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와 후티도 동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뒤에서 이들을 조종할 뿐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이란이 반이스라엘 정책을 고수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중동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두 개의 주요 세력이 바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란은 적극적인 반이스라엘 정책으로 이슬람 세계를 규합해 중동의 새로운 리더가 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2009년과 2013년에 각각 수단과 시리아를 공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수단과 시리아를 통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무기를 공급하는 걸 차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핵무기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은 이스라엘과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이란은 항상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나라는 없습니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란은 핵무기로 이스라엘과 서방을 위협할 것이고 중동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 이란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란의 핵시설에 비밀 공습을 펼쳤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이란의 나탄즈에 위치한 핵시설에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2년 정도 퇴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행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여러 차례 이란의 핵 개발자들을 암살했다고 추정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도 이미 핵을 보유한 걸로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란과 국경을 마주한 나라로 이란과 마찬가지로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란과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만약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를 이어가며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마주하는 이란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를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란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반이스라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면에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를 억압하고 여러 수단을 통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미국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든든한 동맹으로 이란을 악의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미국의 경제와 정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게다가 에이펙 같은 유대인 로비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돕기로 약속한 후보들에게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사실상 유대인이 미국 정계를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더해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여러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이란을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순위파라는 점에서 시아파인 이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고립된 이유가 단순히 종파 때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랍 국가 대부분이 이란과 같은 이슬람 국가지만 또한 세속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종교가 절대시되는 이란은 아무리 같은 이슬람 국가라 해도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에서와 같은 이슬람 혁명이 아랍 국가에서 일어나면 국가가 전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걸 환영할 정부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앙숙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양국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객관적인 공군 전력에서도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물론 이란도 군사 강국이지만 전쟁을 일으킨다면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80년대에 있었던 이란-이라크 전쟁이 있습니다. 이란은 영토나 인구로 봤을 때 이라크보다 훨씬 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큰 피해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란이 전쟁에서 회복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란이 상대하는 적은 이라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입니다. 이란이 최대한 직접적인 전쟁을 피하면서 미사일 개발과 대리전에 집중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확산될지에 대한 여부는 이란보다는 이스라엘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도 부담이 있습니다. 국내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도 이스라엘에 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서 갈등이 점차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이란과 우호 관계에 있는 러시아까지 개입하면 앞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